애인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60년대 이후로 우리 국민 애인으로 살아오신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안에서나 영화 밖에서나 늘 사랑하고 늘 사랑받으면서 살아온 정말 이 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 신성애 씨를 모시고 내 인생의 애인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방송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신성애 씨 어서 바랍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때리시죠. 근데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무색하게 너무 그 영화 속에서 야. 뵀던 그 멋진 모습 그대로세요. 아니 요즘 수염을 기르는 건 예. 네. 요즘 영화 촬영 중에 있거든. 아, 그러세요? 아.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기사에 무슨 49년 차 깜짝 놀랐어요. 연애를 하신다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영화에서더라고요. 야관문이라는 작품인데 야관문이요. 지금 촬영하다가 왔어요. 예. 아. 제 나이가 지금 7땡이거든요. 77이세요? 상상이 7땡이. 77이요? 예, 그런데 상대 여배우가 예. 28살이니까 아니 저 상대 배우가 누군가요? 그 아이돌 출신의 그 예. 배슬기라고 와, 진짜 배슬기 양이랑 치고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 그러게 말입니다. 77 먹은 노인네가 예. 28 먹은 아가씨하고 예. 이러쿵 저러쿵 알콩달콩 야.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은 예. 그래서 영화 배우를 나는 참 좋다. 네. 오늘은 솔직한 말로 이 애인이라는 주제라는 것이 예. 참 보면 귀한 이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나만은 이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아하. 그 주제를 단 것이 애인이라는 이 말에 끌려서 아, 감사합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한 50년 차이 나는 이제 상대 배우와 사랑을 하는 영화를 찍고 계신데 실제로도 애인이 있으시죠? 나 같은 입장에서 어딜 가면은 들키기 마련이잖아요. 고발자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나한테는 참 나 동정해줘야 돼요. 아, 그럼요. 다른 우리 선배들은 고발자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선배는 마음껏 놀아. 신성일이 마누라는 엄명란이라고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고 들어가고 제보 들어가고. 제보 들어가고 요즘 목격담이 같으면 들어오고. 요즘 같으면 더 하지. 도와줘.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옛날에는 통신 시설이 아주 그냥 빈약할 때도 예. 교환수들이 신성일이 집에 하면 뭐 그냥 대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둥이로 먹어만 돼버린 거라. 아주 억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소리는 안 할게요. 그거 내 팔자가 그러니까. 나의 운명이고 내 팔자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이렇게 마음 푹 놓고 얘기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한 말로 내가 결혼 전에도 나이는 있었거든요. 예. 나보다 8살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아. 그게 누구도 요즘도 얘기를 하면은 그 영화계에 뭐 이런저런 여자도 많은데 엄앵란이 외에 어느 배우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냐? 사실 없죠. 왜 없느냐 하면은 그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예. 신상욱 감독 작품에 내가 출연을 하는데 신상욱 감독의 부인이 최은희 씨잖아요. 예. 나보다도 한 1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분하고 작품을 하는데 키스하라고 했는데 키스를 못했어요. 신상욱 감독 옆에 있고 예. 대서성의 부인하고 키스 못하겠더라고. 예. 오늘 촬영 그만둬. 그리고 저녁 먹으러 갔다가 하는 얘기가 그때 내 나이가 그때 58년도니까 21살 때 아이고, 어릴 때군요. 감히 서성 부인한테 어떻게 입술을 갖다 대나. 아무리 영화지만은. 그래서 나로서는 막 긴장도 되고 도저히 또 전혀 여인들하고 경험도 없을 때고. 예. 그래서 밥 먹는데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야 성일아 너 연애해봤어?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연애해. 나이 먹은 여자하고 연애해봐. 이 한마디가 나는 뭐 하느님의 소리 같이 명령이군요, 명령. 스승이시니까. 예. 스승이니까 또 자기도 보면은 또 나이 드심을 하고 연애를 했대요.
그러다가 내가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려운 생활에서 어느 집에 가게 됐는데 그게 해화동의 여인이라는 8살 영상 여인인데 네. 그래 제가 21살 때 얼마나 이뻐서 내가 그때 사진 보면 굉장히 이뻐. 지금 내가 77인데 20살 때 찍은 사진 20대 또 영화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예. 내 눈에 봐도 이쁜데 여인의 눈에 볼 때 얼마나 이쁠까. 그럼요. 그 여인은 뭐냐면은 어느 큰 무역상의 둘째 부인이야. 일주일에 한 번 그 영감이 올까 말까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컨. 적하는지 나중에는 본부인이 되셨지. 아, 그래요? 본부인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니까 어느 나중에 보니까 본부인이 되셨어. 예. 그래서 그 회사 큰 회사에 아주 그냥 만화님이 돼 버리셨는데 그 여인이 나한테는 생각 너무너무 나 이쁘니까 여인에 대한 사랑을 다 담뿍 내가 받았다고. 야. 이러니까 8살 아래 10살 아래 여인을 보니까 이거는 풋 냄새 나고 그거는 뭐 상대하는 여배우라고 딱 이렇게 내 머리에 아주 뭐라고 그럴까 각인이 되니까. 그런 각인이 딱 못이 박혀버리니까 예. 전혀 연정을 못 느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영란이하고 결혼했죠. 예. 그리고 요즘 보면은 회고전이라고 있어요. 옛날 회고전. 예. 보면 어느 감독이 회고전 하면은 예. 내 작품이 꼭 2살 작품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김지미, 문희, 또 윤정희 이런 젊었을 때의 배우를 이 나이에 야 저렇게 이쁜 애하고 연애를 왜 못했을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이쁜가? 그때 그때는 모르셨어요? 눈에 안 들어오셨군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눈에 안 차지. 그렇죠. 여기 누님이 계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마누라 또 뭐 마누라도, 예. 만만치 않은 마누라 있는데다가 예. 저희 어머니는 엄영란이를 며느리로 삼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럴 때 그 여인하고 관계 있는 걸 알고는 어머니 찾아가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어. 여보게나 얘기하더라고. 나 여보게나 자네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상대는 아니잖나. 우리 아들은 지금 창창하게 앞에 니다 보는 아이야. 그때도 이 보면은 시계 무역사 하는 집의 부인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그때 최고의 시계가 콤비네이션 X예요. 예. 스테인레스 써 있다가 가운데 금출 들어가. 예, 예, 예. 여기까지 생일 선물로 나한테 주었거든요. 아이고야. 그걸 갖고 가서 돌려주면서.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자네가 좀 만나지 말아달라고. 아. 어머니가 그래 끊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관계가 끝났나요? 그리고 눈물로 헤어지고 아. 어느 시간인가 내가 신인상을 받으러 부상을 타러 갔는데 그 애인이 그 회사가 10분사였었어. 아. 그 부인이 나한테 부상을 주고 시상으로 온 거예요? 많은 관객이 아무도 우리 둘이만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러니까 시상으로 오신 눈물로 거예요? 막 글썽하게 그 헤어지고. 의미는 조금만 하시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어떤 거기서- 느낌이셨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아. 거야. 그때 자기가 그 스폰서 부상의 스폰서였으니까 예. 자기가 이제 가져 나오겠다고 나왔던가 일부러. 봐. 그때 보고는 이제 한 번도 못 봤어. 아. 나하고 8살 위니까 지금 생존에 있으면은 80몇 살인가 85이 되네. 아. 그거 애인 관계예요. 네. 오늘 애인이 주제니까. 첫사랑이죠, 첫사랑. 어떻게 보면. 첫사랑. 예. 여기 제가 지금 이제 신성희 씨가 직접 쓰신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작은 부록처럼 따로 밀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제목이 김영의 마음에 간직했던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이 내용만 따로 이렇게 부록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나의 인생의 부록과 같은 좀 별개의 이야기다라고 그런 뜻으로 따로 만드신 건가요? 굉장히 특별한. 특별하게. 저는 많은 여배우하고 영화를 하면서도 또 아주 개성이 강한 엄영란이라는 그 여배우도 저희 또 아내가 있고 하니까 어디 가더라도 그 여인들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기가 참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71년도에 보링장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MBN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MBN. 방학 중에 한국에 왔어요. 예.
그때는 또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3개월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류 조종사 김경원 씨라고 계세요. 예. 아시는 분이 그게 동생입니다. 예. 또 동화방송에 또 아나운서도 하고 동화연극상 받고 요즘은 없어졌지만은 그 이화여대는 메이킹이 있었잖아요. 네. 5월의 여왕 지금 5월달이잖아. 그 메이킹 출신이에요. 사진을 좀 제가 굉장히 공개해 될까요? 아름다우시겠어요. 여기 책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제가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생전에 굉장히 젊으셨던 모습이에요. 정말 미인이시네요. 정말 미인이셨던 모습 이 책 안에 들어있네요. 저기 저 LA 앞바다에 말리부 해안이라고 말리부, 있어요. 예. 거기서 찍은 사진을. 그때가 이분이 한 나이가 그때가 71년도니까 나보다 8살 아래예요. 아하. 윤정이하고 가까운 그 동갑내기거든요. 예. 그 한국에 오면 현장에 윤정이가 친구로 삼아줬지. 예. 그래서 엄영란이가 윤정이를 오해를 하고 했죠. 왜? 촬영 현장에 좀 갖다 놓고 싶어서. 그래서 일할 때도 보고 싶으셔서요. 그게 애인 관계 아니에요? 그게 애인 관계. 그렇죠. 영화에도 보면은 아내와 애인이라는 뭐 그런 그 타이틀이 있듯이 그게 애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책 발표하시고 좀 뭐 나쁜 남자 이미지 아이콘이 되셔서 좀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아궁이에서 여기 자세히 말씀하시기 좀 처음이죠 오늘 아궁이에서요. 그때는 또 미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고 그 우체국에 그렇죠, 교환 편지. 예. 교환량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얘기 못 해요. 못하죠. 이게 다 트는군요. 신성일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그러네요. 하겠어요. 못 해요. 예. 판에 박은 인사말밖에 못 하잖아요. 예. 이러니까 오게 되면은 그렇게 그냥 같이 있고 싶고 애절하죠. 그랬죠. 같이 있고 싶다 보니까 70년도 같은 우리나라 호텔이라고 그래봐야 그 피신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빤하거든요. 이러니까 판이 또 교환하는 아가씨 또 호텔이 있는 그렇죠. 여인들이 고발을 해버린다고. 엄영란이한테 고발해버려. 그거를 그러니까 늘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애인이 있다면 애인은 어디 피해 다닐 수 있는 게 또 애인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애인이라면은 분명히 아내가 없는데 애인이 있으면 그 무슨 맛이 있어요. 이제 그렇듯이 멜로드라마의 서스펜스와 스릴이 아슬아슬한 것은 마누라 있는 남편이 마누라 모르게 애인 만드는 게 그게 드라마로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이렇게 모델로서 내가 뽑을 수 있는 것이 시몬느 보바르의 위기 여자인데 이거 한국이 작품했어요. 윤정이하고 나하고 했습니다. 그게 85년도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나의 마누라 역할을 윤정이가 하고 참 묘한 것이 애인 역할을 이 김영애가 아니라 현장에 그 현재 지금 김영애 씨요. 김영애 씨가 지금 탤런트 김영희 씨. 그럼 예. 그 애인 역할을 그 했어요. 애인 역할을 했어요. 그럼. 김영희라는 이름이랑 아주 인연이 있으시네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김영애라는 이름 나오니까 지금 또 그 탤런트 김영희는 굉장히 곤혹을 치렀다. 그렇겠네요. 또 마침 애인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럼요. 또 그 김영희라는 그 여인이 이름이 나하고 영화 속의 애인, 실질적인 애인. 그러니까 애인 타이틀에 대해서 내가 그러네요. 얘기가 참 거리가 많죠. 저희도 그래서 오늘 듣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어떤 분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신성일 선생님을 정말 모두가 마음의 연인으로 품고 있었잖아요. 그런 분이 사랑한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참 애인 관계라는 것은 네. 마누라하고 아내하고 부부 관계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애인은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첫째 애인은 쉽게 바꿀 수 있고 조금 너무 건방진 얘기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서로의 예술적인 감각이 조금 공유가 되는 그런 상대는 애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누라는 그런 게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마누라는 집안 여러 가지에 보면은 사돈 관계, 고부 간의 관계, 또 뭐 자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그런 쪽으로 공유를 안 해도 또 아내와 남편은 역할이 그렇게 있죠.
그 역할 분담이 분명한데 애인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간에 헤어질 수 있는 게 애인이에요. 예. 그렇게 될 때 이 애인이 굉장히 나한테 도전적이었지. 그 사랑을 느낀다 하더라도 서로 스파크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나 혼자만 계속 눈길을 주는데 저 눈길 하나도 안 오면은 그 애인 관계가 안 되잖아. 처음 만났을 때 그 70년도 명동에 신스 보링장이라고 신영진 씨가 한 그 보링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링하는 것이 젊은이로서는 굉장히 멋부리는 운동이었다. 그 볼링장에서 처음 만나셨다면서요? 그렇지 바로 그거죠. 어떻게 볼링 치는 모습을 보고 반하셨나요? 그러니까 보링을 하다 보니까 예. 아 뒷모습이 어머나, 안 보던 여인이야. 어머나 어머나. 그런데 많이 본 여인 같아. 그게 보면 김경원 씨를 생각했죠. 예. 그러니까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는 내가 처음 인사를 하니까 자기를 아느냐고 이러니까 아니 김경원 씨 동생이에요 이러더라고. 예. 그런 김경원 씨는 나하고 동생이 한참 만나고 할 때 동생을 불러다가 너 엄명란 씨를 봐서라도 엄명란 씨도 우리 마누라고 잘 알거든요. 엄명란 씨를 봐서라도 너 그 남편하고 그렇게 데이트해서는 안 된다. 끊으라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 나는 때 죽어도 미스터 치고 결혼하겠다고 이러니까 뺨을 때리면서 그 의지를 했어요. 형제간에 의지를 했어요. 그럼요. 73년도에 베를린 영화제에 갔다가 이별이라는 영화 아시죠? 베트킴이 불렀던 노래. 거기 우리가 파리에서 촬영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파리에서 촬영하면서 외국에 이제 딱 깨놓고 얘기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500불밖에 못 갖고 나갈 때예요. 그럴 때인데 이 여인이 카드를 갖고 있더라고 미국 카드. 캘리포니아 그 보면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미국 같은 데는 운전 면허증이 신분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크레딧 카드 거기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걸 그냥 뭐 어디다 내놓으니까 뭐 차도 빌려주고 호텔에서 돈 한 푼 안 내도 그냥 뭐 그 카드 주니까 그 무사통하고 하니까 참 요술방미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생활이 굉장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 이연에 대해서 그렇잖아도 이쁜 데다 그러니까 혼날 빠져버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니는 카드 이거 가지고 사방을 다 다니면서 차도 좋은 차 막 빌려고 그러느냐.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또 우리 반으로 모르는 일인데 그 돈을 그 2,000불을 내가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걔한테 다 입금을 시켜버렸거든. 그 거액을요? 그러니까 고라파를 우리가 여행을 한 2개월 다녔죠.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카드로 쓰시니까 이걸로 계산하고 그 카드로 쓰려고 이제 들으신 거겠죠. 그래 줘버렸지. 그러니까 우리 여행을 제대로 해버렸죠. 제대로 하고 이제 촬영도 다 끝내고 한국에 오니 우리 마누라는 병원에 가 있더라고요. 왜요? 그 소식을 들으셨나요? 소식을 듣고. 아 전에 들었어요? 그거는 보면은 앙드레 킴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로 지냈거든요. 앙드레 킴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소식통은 앙드레 킴 그 사롱에서 다 소식 다 들어. 거기 이미 소식이 들어왔군요. 다 그럼 다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라.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촬영장 이렇게 좀 공공이한 장소에 그분을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럼 금방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저 베를린 영화제에 우리가 대표단이 8명이 갔었는데 김지미 씨, 나, 신일용, 정진우 감독, 그다음에는 진공사 사장, 몇몇 사람 신상욱 감독 뭐 이렇게 갔는데 행사할 때마다 그 통역관이 없어서 통역할 사람이 없었어요. 마침 이 친구가 와서 영어를 잘하시니까. 난 공개해버렸지. 내 친구다. 미국에서 왔다. 그럼 왔다. 이래서는 그냥 뭐 지가 통역 다 하고 현장에서 같이 촬영하는데 같이 대표단 통역하고 또 스텝 노릇 했죠. 저는 왜 차를 빌릴 사람이 없는데 얘가 또 차를 또 빌렸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김지미 씨 그때 혼자 왔는데 김지미 씨 우리 차 타고 같이 다니고.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숨은 얘기지만 오수미 씨 그 신상욱 감독 또 애인이 또 있었잖아요. 오수미가 거기 출연했거든요. 근데 신상욱 감독 애인이 있고 신성일 애인이 있는데 김지미 씨는 애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김지미 씨는 촬영하면 막 입이 많이 나와 있는 거라.
각자 애인들 다 데려왔다고. 각자 다 다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신상욱 감독 그런데 애인이 맞는 얘기라고. 예. 우리 남자들은 애인이 다 있는데 예. 그 김지민은 애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뭐 만나시는 분도 없으셨나요? 있었지만 못 왔죠. 아 베를린에 못 오셨고. 알고 보니까 홍콩에서 발목 잡혀버렸대. 왜요? 그 본부인한테 그런 게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사실인지는 몰라 소문이에요. 내가 그러면은 그거 확실하게 책임 있는 소리는 못해요. 예. 남의 사생활 얘기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베를린이야 뭐 이렇게 그래. 오셔서 예, 통역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한국에서 완도에서 영화 촬영하실 때도 그냥 공공하게 이렇게 모시고 와서 스태프들한테도 그냥 내 애인이야 이렇게 소개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스텝이 아니라 출연한 배우들한테. 스텝이 아니라 소문이 나니까 주간지 기자들이 서울에 올라오니까 4명인가 5명이 쫙 나한테 붙더라고. 그 감독도 내 후배되는 아이인데 걔가 눈치를 채고 뭐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런데 딱 그냥 부딪히더니 애인이 있느냐고. 그래 애인이 있다고. 거기다 거짓말하면 그게 이제 더 문제되는 거라고. 그러시구나. 있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있느냐 있다 사랑하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엄명남이 우리 마누라지 그럼 결혼은 마누라인데 왜 결혼하냐 이러니까 기사스러울 게 없잖아. 여자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는요. 들으면 어떠세요? 기자들은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났는데 엄영란 씨 엄영란 입장에서는. 씨는 마음이 어떠셨을까? 뭐라고 하시나요? 그건 안 물어봐서 난 안 물어봐서 몰라. 그때 들어놓았다고. 네. 그걸 왜 병원에 와가지고 입원하셨다면서요? 야 기자고 이랬는데 당신 생각 어때? 그럼 내가 또 기자인가? 그렇죠. 아니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럼 첫 다투셨을 거 마디가 아니에요? 뭐였어요? 다투기는 뭘 엄영란 다투? 씨. 안 다투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하던데. 우리 내외는 전화가 오면은 누구한테 전화 왔어? 끝나거나 묻질 않습니다. 왜? 두 사람이 워낙 그 굳건한 사생활이 있고 굳건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침범하지 않는. 절대로 묻지도 않죠 서로. 그래 전화를 이렇게 받는데 평소하고 달라. 네 그러더니 아주 조용한 소리로 네 알았어요. 그러고 끊어버리는데 굉장히 궁금해 나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예. 네, 분위기도 그런데요. 그런데 밥 먹다 그러고는 또 숟가락도 별로 이제 뭐 놓듯이 하는데 묻기도 못하고 내가 안 물으니까 거기가 또 답답했던 거야. 아. 그래 하는 얘기가 하는 여보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걔는 김영희야. 걔 죽었대. 그러면 엄영란 씨한테 얘기 들어봐. 주셨던 거예요? 예. 걔 죽었대 하면은 누구한테 전화 왔어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 안 묻지. 우린 철저하게 서로 안 물으니 나 안 묻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또 답답한 거야. 한참 이제 앙드리 김한테 전화 왔어. 모든 소식이 거기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걸 아내에게 들었어요. 언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그건 내가 좀 철없는 소리 했는데 그렇게 죽을 바에는 더 잘해줄 걸 이랬다고. 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지금 그 옆에 있던 우리 동성애인 같은 게 지금도 얘기한다. 아니 형님 그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가슴이 아파요. 그게 우리 네. 부부 관계에 이런저런 간단한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한동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마누라한테 어떻게 표시를 아니 하나? 그 당시 기분은 어떠셨어요? 선생님 내면에서. 엄영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미 다. 이 얘기는 요 얘기 하나만 그 엄영란이 몰라요. 예. 아 이건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죽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죽기까지 얘기하는데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 뭐 둘이가 얼마나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언니하고 울었는지 몰라. 울면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거두면서 하는 얘기가 미스터 신 고마워. 내 동생 그렇게 사랑해줘서 고맙고 또 내 동생이 미스터 신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막 지니고 있다가 미스터 신한테 다 틀어주니까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을 동생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했고 그러고 이제 마음이 그냥 이제는 큰 빚을 동생한테 빚을 갚은 것이 됐다 하고는 그러고는 나하고도 실컷 울면서 고마워 이 소리 하면서 하얏트에서 나하고 한없이 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나로서는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엄영란이가 뜨거운 가슴에는 저하절인이란 없다는 책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요. 방송 나가면서 KBS의 구성 작가가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어느 하루인가 그 여인이 엄영란한테 그러는데 도저히 이게 나가질 않는다고. 왜 안 나가? 그럼 김 작가 왜 안 나가 그랬더니 어느 영혼이 계속 자기한테 막 맴돈다는 거라. 도저히 안 나간다고. 집에서 쓰다가 도저히 그냥 한 페이지도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밤길을 내려오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뭐라 그 무술인들 뭐 해놓고서 무슨 천사 무슨 도사 뭐 이런 게 있잖아. 발길이 글로 들어가더래. 그 작가가 그 길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엄영란 씨의 자서전 비슷한 거 쓰는데 영혼이 계속 자기한테 뭔 모르게 막 헤매는 것 같아서 붓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 영혼이 어느 젊은 여자의 영혼이 돈다는 거라. 돌면서 우리 집 아이 하나의 주변을 계속 돌고 있대요. 그 얘기를 엄영란 대학에 오면 깜짝. 지금 여러분들 외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요. 외아들한테 이 영혼이 돈다니까 너무너무 그냥 자기는 놀래지. 또 그런 부닥거리 하잖아요. 합니다. 그 마음에 조금 걸림이 있으면은.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 여보 저 한번 천도제를 한번 지내야 되겠다. 지내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첫 마디에 야, 그 돈 많이 드는데 뭐 하려고 그래? 안 할래? 그리고 하루는 지났어요. 그 다음날 또 얘기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합시다. 반반씩 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어느 묘 산비탈에 갔어요. 그리고 집도 그 아주 그냥 요란찬란한 집이 있는데 문막집이 있는데 그러고 이제 그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 지냈는데 참 좀 묘한 것이 거기서 막 신이 올랐는데 언니야 나 좀 껴안아줘 언니야 뭐하고 언니 때문에 내 이 사람하고 결혼 못해서 언니야 껴안아주니까 어머니 알았다 이렇게 안아주고 같이 울고 야단 나는 거라. 그래 알아서 동생 마음 편히 잘 가 하니까 그가 언니야 고마워 이제 고마워하고 천도제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울고 다 우는데 나만 돌덩어리는 아니잖아요. 그래 그 눈물이 나고 다 마누라 보긴 못하고 막 감추고 이러는데 그게 크리넥스가 있다가 팔아가지고 그게 보니까 큰 휴지통에서 버리고 했다고. 그래 과일 먹다가 이러보니까 휴지통에 피가 맺힌 거야. 이런 깨끗한데 그 부닥거리 하던 그 여인네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라. 몸에. 지금 나한테 어떤 감정이었나 하듯이 그때 갖고 있던 그런 감정이 별로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죠. 실제로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도 내가 그걸 다 불러 태워버리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그분을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는 얘기하지 마라. 그 지금 얘기 뭐야.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 주제가 애인이어서 여기 출연을 결심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신성일 씨의 애인론, 애인관은 어떤 걸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저 얘기 중요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마누라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또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남친, 뭐 여친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인이라는 말은 참 아름답잖아요. 이름 그대로. 이 세상에 애인이라면은 서로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으로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남녀가 공유할 수 있는 감성이든 감정이든. 그 나는 항상 마음속에 있던 어떤 그런 감성적이고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애인이 될 수가 있는 거. 남녀를 통틀어서 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불나비 같이 그냥 꽃만 찾아다니면 그거는 플레이보이지. 맞습니다. 플레이보이는 애인이 아니에요. 그 플레이보이를 내가 몇 사람을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외롭다 그래요. 그건 애인이 없으니까.
애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불장난하고 또 넘어가, 불나비 같이 넘어가. 그것이 플레이보이지. 항상 외롭고. 예. 그러니까 애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로망이라고 그러나 로망을 갖고 또 보면은 서로 보면은 그 순수한 영혼이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지. 예. 그래서 서로 거기에서 사랑의 교감이 있으면은 첫째 보면은 애인과의 관계는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있어야 된다. 나 이런 생각이. We can skyrocket away, above and away, into the velvet skies. We'll leave all our troubles. 지금 뭐 영화 또 매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엄영란 씨 요즘에 그 MBN에서 토크 프로에서 맹활약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내 욕 많이 하죠. 예? 글쎄요 뭐 제가 뭐 알고 있지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솔직한 말로 예. 엄영란이가 방송에 자꾸 나오게 되는 거는 원인 제공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엄영란이 혼자 있으면 무슨 매력이 있어 그게. 그런 방송 안 사람이- 보셨죠? 어? 나는 방송 안 봐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내 출연한 방송 저도 안 봐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와주셔서 정말 나는 감사드리고요. 안 봐요. 솔직한 얘기 또 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뭐 애인이 네. 정말 국민의 애인이기 때문에 모셨고요. 네. 언제나 변함없는 영화 배우 우리 신성희 씨. 그럼요. 앞으로도 지금 찍는 영화 이제 개봉되시면요. 또 한번 또 자리해 주시고 영화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작품 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력 투구하시는 영화 잘 되길 바라겠고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